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우건설 오늘도 정말 강한 흐름입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대우건설은요, 지금 이 세력들이 고가권에서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고가권에서 매집한 종목들은 이 초과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즉 이 초과열은 상방으로의 오버슈팅이 되겠죠. 말 그대로 오버를 해서 더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력들도 이 자기들의 물량을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장 초반에 무려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을 했지만 5장 들어가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빠르게 이렇게 꼬리를 달게 되는 거죠. 왜 세력들이 이렇게나 아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쳐주는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모든 시선들이 여기로 쏠리게끔, 그러니까 대우건설로 쏠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으로 말하면은 식당에 대한 간판이 맛집의 간판인데 막 엄청 이게 현란하게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은 양봉으로 번쩍번쩍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막 올려야 돼요,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홍보를 엄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전광판에 이 반짝반짝 양봉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이제 투자자들이 뭐 지금도 구름대 같이 몰려있지만 더 몰려드는 거죠. 그래야지 이 세력들도 티 안 나게 본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한 초과열 오버슈팅으로 나오는 거죠, 오버슈팅. 네, 보신 대로죠. 이 초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제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우건설 지금 이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일단 아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 대우건설 그럼 내일은 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우건설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이 고점을 갱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계속적으로 이 대우건설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와서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 5일선이죠, 여러분들. 이 포물선의 끝자락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 이동평균선이 이 5일선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이 나올 때도 지금 이 온전한 상승을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 5일선에서는 강하게 아래꼬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주 비교를 해드렸던 게 이 우리 기술의 마지막 상승 구간과 그러면서 이 삼성전기의 마지막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흐름들,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흐름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기준선을 타고 갈 때는 계속 이 수익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초과열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 깨짐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포지션의 유지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유지 정말 잘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 좀 해주시고요. 자, 포물선의 상승은 이 상승을 즐기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결국 그 끝자락에서는 급락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포를 조성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항상 이 급락에 대한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막바지 포물선의 과열 파동에서는 이러한 급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술 역시도 상승을 즐기되 항상 이 끝자락에서는 깨짐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시간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조정이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조정에 대한 시점을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조정은 언제 나오냐면은 바로 이 맥점 분봉 있죠.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홀딩을 해봤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 분봉이 깨질 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지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건설 과열인 종목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깨져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일 이 맥점 분봉을 지금 보면서 깨지면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눈이 충혈이 될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대한강통신 있죠? 이것도 이제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대우건설과 이 똑같은 관점에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포물선에 대한 상승. 그러면서 매일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분봉이 깨지면 우리가 대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가 먼저 이 깨짐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깨지면 급락이다.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나오면 급하게 오른 만큼 이 포물선의 상승의 끝은 항상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마이너스 26%짜리 분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매일같이 지금 이 대우건설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진심을 다해서죠. 그리고 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까봐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이 매도에 대한 타점 깨졌을 때 이 문자로까지 보내드리면서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온전한 상승을 즐길 땐 좀 즐기고 이 팔 때는 팔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물론 대우건설 여전히 잘 지키지만 장 마감하고 호지 공시도 내면서 제가 말한 초과열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지만 대우건설도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대우건설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앞으로도 대응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이 세력들 급등에 대한 이 비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건데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력들은 이제 급등을 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게 이제 광전자 같은 거죠. 거래 정지를 달고 가면서 미친 듯이 간 종목들, 그죠? 얘들은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한 번에 엑시트를 합니다. 한 번에 다 털어내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각도보다 이 하락에 대한 각도가 더 예각으로 가파르게 나오는 거예요. 반등이 없는 하락이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드린 우리 기술이죠. 그러니까 거래 정지를 피하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온 애들. 얘들은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이렇게 섬골형의 형태로 나옵니다. 고점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하락을 시키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대우건설은 조정이 아직 안 나왔지만 조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보여드린 그 우리 기술과 같은, 그러니까 후자에 가까운 종목이다라는 거죠. 즉 한 번에 엑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가면 이제 급락이 나오겠지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해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다시 한번 해먹죠? 말씀드렸죠. 여기가 다 매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매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고점을 더 치더라도 과열이긴 해서 이 매도에 대한 그 시점이 나오긴 할 건데, 그 뒤에 이제 급락이 나오긴 할 건데, 그 뒤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이 급등이 기다리고 있다.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원익홀딩스죠. 이 원익홀딩스를 비교를 해드리는 건 제가 이 똑같은 방법으로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상승을 우리가 온전히 즐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 급락이 나왔던 이 순간까지도 이 다음 상승까지도 우리가 야무지게 수익을 만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이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가 이제 어느 가격대에 올라가면 더 이상 치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두드리는 형태의 이 캔들들이 형성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신호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 이렇게 고점을 두드리던 주가가 이 기준선을 깨는 시가 이탈이죠. 기준선을 깨는 시가가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이와 같은 엄청난 투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도 올라올 때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우상향 매집 종목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애들이 이 앞전에 물량을 미리 매집을 해두지 못해서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가는 거죠. 그 구간 이제 엄청난 개인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어떤 걸 만드냐면 주가를 의도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 떨고기죠. 그때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승 구간의 매집이죠. 그리고 이 조정은 의도적 조정에 대한 매집이죠. 이거를 만들고 나서 그 초과열에 대한 흐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초과열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자기들의 물량을 엑시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대우건설 올라올 때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국가권의 매집 형태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엑시트를 하려면 우리가 아는 이 고점 있죠, 3만 원이라는 고점,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 원이. 왜냐? 이 3만 원이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저항대를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좋은 이 종목에 대한 홍보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많이들 보게끔 만든 다음에 급락을 만들고 그 초과열을 만들려면 모든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데 그게 이 심리가를 돌파할 때라는 겁니다. 심리가 돌파하고 또 신고가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홍보가 잘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푸는 겁니다. 왜? 영원히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대우건설도 수주 공시를 계속 내면서, 아시겠죠? 큰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시죠? 제가 오늘 이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급락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우리 당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이 원익홀딩스의 흐름을 이제 대우건설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지지입니다. 엑시트의 시점은 제가 말한 이 기준선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조심하자. 뭐 잘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재뿌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좀 이 대한강통신에 대한 급락 때문에 그러니까 노파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라고 수익 관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일단 너무 현재 수익 좋습니다. 뭐 기하급수적으로 양봉들이 뜨다 보니까 초과열로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끌고 온 만큼 이 매도도 좀 잘 해보자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분봉 있죠? 이게 깨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리고 제가 말한 그 급락이 나오더라도 대우건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고 지금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잘 짚어드렸었던 것처럼 그 급락 뒤에 나오는 저점도 다시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 분들은 늦지 않게 미리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